입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좋은 입지다. 한마디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5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축이라도 방이 넓으면서 인테리어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잘 팔리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모든 것은 가격에 수렴한다.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얘가 또 5천만 원이 올라. 그러면 얘가 매도가가 얼마가 돼요? 2억 5천이 되는 거죠. 대표님, 지금 빌라 투자가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거는 금방 팔리고 또 어떤 거는 몇 년 들고 있어도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 차이가 뭔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빌라, 저는 지금 빌라 전성시대, 경매에서 빌라 전성시대입니다. 빌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빌라로 월세 세팅 하셔도 좋고요. 또 빌라로 시세 차익을 노리실 수도 있는 그런 타입인데요. 진짜 좋은 빌라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피디님 말씀처럼 어떤 빌라는 정말 반려빌라라고 하죠. 평생 옆에 두고 가는 그런 빌라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들 오늘 싹 정리해 드릴게요. 사연 읽어 드릴게요. 3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에 빌라를 하나 샀는데 매물로 내놨는데 문의조차 없어요. 반대로 친구는 같은 시기에 빌라를 샀는데 바로 팔고 수익을 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빌라도 아파트처럼 입지가 중요한 건가요?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말 맞아요. 부동산은 일단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특히 빌라를 이렇게 빌라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거나 빌라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업 시설들이 옆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수요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하철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언덕 위에 있거나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한 이런 곳에 있는 빌라들은 수요가 없죠. 특히 제일 이제 안 좋은 말이 숲세권이라는 거예요. 숲세권이라는 건 저기 산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살기는 좋아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야말로 지하철, 편의점, 또 심지어는 먹자 골목, 이런 시장,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 이런 빌라들이 훨씬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입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좋은 입지다. 한마디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님들이 빌라를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잘 팔리는 빌라는 지하철역에서 10분 내에 있습니다. 평지일수록 좋고요. 걸어가야 되니까. 또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5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계단을 한 개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만 5층까지 걸어가는 그런 빌라를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있거나 어르신들은 높은 빌라에 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건을 원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빌라는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던데 이게 매매에서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주차가 잘 되면 좋습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한 빌라들이 확실히 인기가 있어요. 특히 세대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8세대인데 주차 공간이 7세대, 8세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빌라들은 세대수와 주차 대수가 별로 좀 차이가 나요. 세대수만큼 주차 대수가 안 되는 것들, 특히 다세대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을 한 그런 류의 빌라들은 주차 공간이 더 협소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빌라를 매도할 때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통 빌라를 산다라고 하면 좀 주차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다면 그곳을 안내를 하고요. 또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지역들을 안내를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분들은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있으면 좋다.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실내 인테리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집에서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낡았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낡았겠죠. 근데 이런 오래된 빌라가 넓거든요.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빌라의 첫 번째 조건이 어느 정도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룸보다는 투룸이 낫고요.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좋습니다. 화장실이 2개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류의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빌라가 신축 빌라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건축할 때부터 이게 건축업자들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다 쪽에서 원룸, 투룸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방 3개짜리 빌라들은 좀 구축이 많은데요. 구축이라도 방이 넓으면서 인테리어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잘 팔리는 편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바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고장난 것 없이 쾌적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매도가 잘 됩니다. 근데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아파트는 이제 세대수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대단지면 좀 프리미엄이 붙고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 이런 게 있는데 빌라도 그 세대수에 대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빌라도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인기가 있어요. 주차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 동만 따지면 이 한 개 동에 주차 가능 공간이 7세대다 그러면 한 사람은 늘 주차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세대수가 넓으면 그 공간 사이에 주차 공간도 있고요. 또 이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비를 걷어서 건물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게 아파트도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된 아파트도 쾌적하잖아요. 근데 빌라도 건물 관리만 잘하면 10년, 20년, 30년 돼도 쾌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한 개 동은 입주민들이 빌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어려워요.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한 단지에 50세대, 한 100세대 이렇게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이분들이 다 십지일반 관리비를 걷어서 외관의 크랙도 보수하고 또 누수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를 이루고 있는 빌라들은 확실히 관리가 잘 돼 있고 동간 넓이도 넓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개 동짜리 빌라는 안 좋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지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이 훨씬 쾌적하다. 아까 숲세권처럼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빌라가 아니라 빌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네들이 하나의 단지는 아니지만 단지형으로 모여 있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싸면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것도? 네, 맞아요. 모든 것은 가격에 수렴한다. 모든 것은 가격에 수렴합니다. 단지를 이루고 있는 빌라와 또 나 홀로 한 개 동에 있는 빌라가 있는데 모든 조건이 같은데 한 개 동 빌라가 많이 싸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이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낡았다, 너무 작다, 조금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특히 지금 경매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물건들은 낙찰가가 1억 5천까지도 해요. 서울에서 1억 5천으로 방 2개짜리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정도냐면은 1억 5천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내가 가진 돈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나머지 1억 원만 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한 3,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40만 원짜리 살고 있는 사람과 서울에서 1억 5천짜리 빌라를 낙찰받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1억 5천짜리 경매 낙찰 그 물건이 원래는 2억 원이었던 거잖아요. 2억 원을 5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았고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얘가 또 5천만 원이 올라.
그러면 얘가 매도가가 얼마가 돼요? 2억 5천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종잣돈 5천만 원에 월세를 30만 원 내고 있는 그냥 여전히 돈 없고 매달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은 똑같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30만 원 내고 1년이 지났을 때 자산 가치가 2억 5천 되는 빌라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집을 팔아.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1억 원이 났기 때문에 내 종잣돈 5천만 원과 합쳐서 1억 5천의 종잣돈이 생기고 이 금액으로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렴하다면 내가 가진 종잣돈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조금 낡고 조금 작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면 얼마든지 살 사람들이 줄을 선다. 자, 사연자님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 집이 안 팔린다고 하셨잖아요. 안 팔리는 빌라, 습세권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나 혼자 아주 쾌적하고 햇소리 나고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살기는 너무 쾌적한데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많이 낮추시면 됩니다. 안 팔리는 물건은 정말 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래도 안 팔린다. 인테리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 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인테리어 좀 하시고요. 가격을 좀 다운하시고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팔리는 물건이 있긴 있어요. 그 지역에 매수세가 아주 없다. 그러면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매수세가 지금 서울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거든요. 또 사연자님이 서울에 안 계시고 좀 외곽에 계시다 그러면 그 매수세가 밀려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곧 때가 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입지의 빌라를 저렴하게 매수하는 경매 추천드립니다. 결국 내 집이든 투자든 잘 매도하는 것이 진짜 투자니까요.